여기 사실 이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몸을 근육을 푸셔야 돼요. 근육이 풀리지 않으면 뭐 화두는 이렇게 안 들리는 화두를 계속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시간을 투여해야 되고요. 시간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 몸이 뭉쳐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기 전에 항상 미리 몸을 좀 푸시고 그 다음에 앉으시고 나면 끝에 또 몸을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 운동과 끝나고 난 운동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앉은 만큼 걸어주셔야 돼요. 걸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1시간도 좋으니 매일 하셔야 되고 매일 하기 위해서 섭생, 음식 드시는 거, 생활하는 계율, 그 다음에 남과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이런 걸 기본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몸에 대한 어떤 몸을 푸는 걸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몸은 다 기가 돌고 도는데 모세혈관까지 기가 돌아야지 우리 몸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모세혈관에까지 몸 전체를 몸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백식입니다. 누워서 발치는 겁니다. 발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팔로 생각해 봅시다. 팔이 있는데 이제 이 엄지발가락을 쳐요. 근데 이게 무릎이나 발목에 힘을 주시면 안 돼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에서 원백을 치면 발끝을 치면 말이죠. 여기 허리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전체를 다 기운을 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푸실 때 이 허리 있는 골반 있잖아요. 거기 밑에 얘들은 힘을 다 빼고 여러분 참선 공부는 모든 몸과 마음에 힘을 빼는 것부터 근본이에요. 그럼 여기 어깨지만 여기 허리라고 치면 골반이 얘가 이렇게 돌려서 탁 하면 발끝이 붙겠죠. 그러면 이걸 할 때 막 발목을 힘을 막 줘서 이렇게 하면 어디 발목만 까딱까딱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기가 다 내려갈 수가 없죠. 무릎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골반만 턱 하는데 얘는 턱 하듯이 힘 없이 쳐야 돼요. 아시겠어요? 저는 이거 매일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면 일단 옛날에 편작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사가 있으셨죠. 자, 난해한 것은 사지첨단에서 지혜를 구하라. 난해한 것을 온몸 사지 끝에 지혜가 나 있대요. 몸 끝을 다 풀어줘야 온몸이 풀린대요. 그래서 누워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보여드릴게요.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눕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치면 안 되죠. 힘들었죠? 네. 이게 원백은 엄지발가락과 엄지발끝입니다. 그러면 얘를 붙이는데 골반만 한번 툭 튕기면 딱 붙게. 이렇게 힘을 완전히 빼고 쓰면 힘을 털레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힘이 들어가죠?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조건 100번 이상. 근데 한 번 해가지고 100번을 편안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매일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한번 해보시면 말이죠. 발 뒤꿈치에서부터 기운이 쭉 올라와서 허리 척추까지 쭉 와서 한 바퀴 돌아요. 돕니다. 진짜입니다. 이걸 해보십시오. 이거 원백치기예요. 이걸 하게 되면 몸에 허리 아픈 분은 다 나서요. 원백치기.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기계를 빌리거나 남에게 안마를 받거나 뭐 어디 가서 치료를 받거나 하는 거는 내 스스로 오토매틱 시스템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완전 치유가 없어요. 모든 자연은 여러분 동물들 개가 병원 가는 거 봤어요? 사람이 병원 데리고 다니지? 지가 알아서 합니다. 지가 알아서 다. 모든 자연의 이법은 자기 스스로 해서 몸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원백치기 하면 발끝에서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인간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어깨가 뭉치는 거예요. 맞죠? 앉아있으니까 어깨 아프죠? 목 아프고 어깨가 뭉치면 모든 스트레스가 어디 쌓입니까? 어깨에 쌓여요. 그럼 어깨를 어디를 풀어야 될까요? 어깨를 풀면 되나요? 목을? 여러분 적어 두십시오. 천종혈, 하늘 천자, 마루종자, 천종혈. 어디 있냐면 말이죠. 요 등이 있어요. 등, 요쪽에. 날개 뚝지 있는데. 여러분, 날개 뚝지 있는데 여기 있어요.
거사님 앞에 한번 여기 와 보십시오. 와 보시면 이렇게 여기 앉으시면 여러분 이게 천종혈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효자혈이라고 나와요. 효자들. 왜냐하면 자기가 못해. 자식이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깨를 이렇게 딱 내리셔갖고 이렇게 손을 딱 하셔가지고 딱 돌리시면 여기에요. 여기 있죠. 날개 쭉 있는데 되게 아프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내려오면 여기 튀어나온 게 있어요. 여기를 알밤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선방에 가면 모든 공들이 다 있다 그랬죠. 그죠? 공, 골프공, 야구공, 테니스공, 핸드볼공, 당구공 여기 딱 놔둬놓고 푸는 겁니다. 풀어야 돼. 남이 해주는 걸로 시원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피트니스 뭐 어디입니까? 안마 뭐 이런 거 끊어놓고 다녀봐야 안 돼. 내가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천종혈을 풀면은 여기 천종혈이에요. 그래서 공 같은 걸 놓고 푸는 겁니다. 오른쪽 한쪽만 풀면 돼. 오른쪽 한쪽만 풀면 얘가 어디서 내려오면 딱 여기 있죠. 여기 쏙 들어가는데 여기 아픈데 여기 딱 여기 이거 뭐라 그러죠? 쇄골 안에 보면 여기 딱 뭉쳐져 있는 데 있죠. 그쪽에서 딱 와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목 있는 라인. 그게 다 굳어 있죠. 그 다음에 어깨 굳어 있고 거기를 풀면 얘들이 풀려요. 그래서 걔가 막히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 뇌로 가는 이 라인에 거기가 막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경색, 중풍 이렇게 오죠. 그래서 거기를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안으로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갑상선을 통해 가지고 내려와서 이 가슴 쪽에 와요. 그 여성들은 유방암이 와요. 거기가 막히면.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등에 천종혈을 친구끼리는 늘 같이 풀어주는 거죠, 그냥. 아니면은 볼록하게 생긴 거 푸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푸셔야 돼요. 거기를 풀면 어깨가 풀립니다. 어깨를. 그러니까 왼쪽도 풀고 오른쪽 그걸 푸셔야 돼요. 거기는 이 사람이 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개인적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 어깨가 풀어져야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어깨 아파서 못 앉았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기 방법 뭐냐면 모강 운동이 있어요. 모세혈관 운동. 모강 운동 뭐냐면 이거 반짝반짝 두 손으로 머리 위로 올리셔야 돼요. 2분간 이게 이렇게 손을 해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 피레침이다 생각하시고 2분 해보십시오. 2분 지금 합니다. 팔 아픈 분들 있어요. 아파도 2분씩 하루 5번. 그러면 어깨부터 시작해서 다 풀려요. 아시겠어요? 2분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되면 몸 막혔구나 딱 아시면 돼요. 이거 막혀 있구나.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하시면 점점 됩니다. 몸이 풀리기 때문에 힘들죠? 네. 벌써는 것 같죠? 네.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내 몸 뚫린 데를 뚫어가지고 참선의 기운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참선하려면 여러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준비 운동이 이거 하셔야 돼요. 자, 2분 하셨다. 2분 하시는 거예요. 네. 해보세요. 네. 참선은 기본이 건강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이 아까 말했죠. 네. 또 어디 있을까요? 경락이 손에 있습니다. 그 손에 있어요. 그래서 깍지 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깍지를 껴보십시오. 손으로. 그러면 오른쪽 엄지가 위로 올라가시는 게 편한 분이 있죠. 네. 문과적인 체질이고 왼쪽에 올라가는 게 편한 분이 있어요. 이과적인 분이죠, 그죠? 근데 지금 오른쪽에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상태나 왼쪽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뭐를 푸냐면 말이죠. 여기에 이 관절 밑에 여기 밑에 있죠. 여기가 다 굳어 있어요. 그렇죠? 관절 밑에 여기가. 관절 바로 밑에 요 밑에. 그렇죠? 그럼 요렇게 깍지 딱 끼면 고기가 딱 걸리죠. 그래가지고 얘가 서로 이게 비비는 거예요. 거기를 푸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온 몸이 다 풀려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엄지 위로 이렇게 붙여요. 붙여가지고 요 엄지 밑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부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몸 전체에 손을 풀므로 해서 온몸이 풀린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쵸? 네, 이렇게. 손은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이게 푸는 겁니다. 여기 앞에 걸린 데. 그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걸리게 만드는데, 얘는 딱 붙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프죠? 예, 여러분의 관절이 아픈 겁니다. 관절이. 이거를 안 아플 때까지 계속 매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앉아있을 때 무릎 아파서 못하겠어요. 목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게 푸는 겁니다. 이거 푸는 겁니다. 그럼 또 깍지 반대로 있죠. 반대로 끼면 되죠.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따뜻해졌죠? 이걸 가지고 눈에다 부비는 거예요. 딱 대는 거예요. 눈이 맑아지고 간이 좋아진대요. 별의별 거 공부 다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부벼지니까, 부벼지고 나면 얘가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얘를 여기다 딱 대는 거예요, 얘를. 요 부분을.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관절 밑에는 풀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 관절 밑에 못 풀었죠? 그럼 이거 거꾸로 이렇게 끼세요. 요렇게 끼면, 요 관절 밑에가 고이죠, 이렇게. 그쵸? 네. 아프죠? 네. 이게 더 아플걸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비벼요. 그래가지고 걔가 서로 얘가 이렇게 하면서 밑에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끼고 합니다. 아프죠? 그만큼 여러분 관절이 다 굳어있습니다. 그 다음 거꾸로 하면 얘가 위로 오게 밑으로, 그쵸? 아래 위로 바뀌면 되겠죠. 요렇게 해주고, 오른손이 위로 있으면 그 다음에 왼손이 밑으로 와서 이거 풀어줍니다. 이 깍지 끼기 운동을 계속 해주시면 몸의 관절이 계속 풀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또 참선을 안 하고 이것만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뭐 그러시더라도 어쨌든 원백치기 하고 발치고 모관 운동하고 깍지 끼기 하고, 그죠? 천종열 풀고, 그 다음 뭐예요?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아파트 10층, 5층, 15층 사시면서 하루에 한 번도 땅을 밟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땅을 밟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내려오셔서 땅을 밟으셔야 됩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땅을 한 번은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것이 좋은 분은 물 근처를 걸으시고, 나무 있는 거 좋은 분은 나무 있는 데를 걸으시고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세가 골반이 벌어진 자세예요. 맞죠? 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자복 왜 이렇게 접습니까? 이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선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첫째 뭐겠습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한번 꿇어보십시오. 무릎 꿇고, 무릎 정확하게 꿇어서 딱 앉으시면, 자, 여러분, 무릎 꿇고 허리 숙이고 편안한 분 있어요? 딱 서죠, 그죠? 요 자세가 백회에서 회음부, 항문 바로 앞에 회음부까지 일자가 나오는 정확한 자세입니다. 맞죠? 요 자세를 항상 생각하십시오. 앉아 계실 때 요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에 측량골 힘 안 주셔도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문제가 뭐가 됩니까? 발목이 저려요.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 이거 앉아가지고 한 1시간 앉으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 무릎 다 풀린 사람이에요. 티낙한 스님이 우리 다음 기수에 행자교육원에 왔어요. 강의하시는데 이렇게 2시간 하시더라고요. 2시간 하시는데 행자교육원 수비사 스님이, 어른 스님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편안하게 앉을 수 없어서 그분이 같이 꿇어 앉았어요. 근데 2시간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용을 쓰고 2시간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날 못 나왔습니다. 스님이. 틱낙한 스님은 이게 이렇게 해서 완전히 발이 벌어져서 이렇게 완전히 앉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을 만큼 이게 거꾸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게 앉아가지고도 엉덩이가 땅이 돼서 앉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2시간 앉아 계십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일본인들이 무릎을 왜 잘 꿇는지 아십니까? 다 선입니다. 일본 사람들 가이새끼라는 거 먹어요. 혼자 밥 먹는 거. 그 바루공양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무릎을 딱 꿇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 정신이 맑아지고 이게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이 자세가 기본입니다.
이 자세를 참선하시기 전에 한 번씩 취해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거나 정신을 좀 차려야 될 일이 있거나 할 때 꿇어 앉으십시오. 그럼 꿇어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목이 뒤집어져 있죠. 이게 발목이 뒤집어져 있는 자세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그대로 거꾸로 올리면 결과부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뒤집어진 자세가. 그러면 여러분 결과부자가 되면 뒤에 뒷자복을 안 해도 무릎 꿇은 것처럼 서 있어요. 발목이 똑같잖아요. 발목이 뒤집어진 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게 반가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으니까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머리가 이렇게 서 있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반가부자를 하면. 근데 아까는 결과부자를 해버리면 뒷자복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가부자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무릎과 무릎 이 다리 사이만큼의 높이만큼 뒷자복을 대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뒷자복을 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뒷자복을 대요. 그러면 저처럼 다리 짧고 다리 굵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뒷자복이 좀 높아야 돼. 맞잖아요. 그쵸? 가늘은 사람들은 뒷자복 안 돼도 되는데, 그럼 이게 왼쪽을 밑으로 넣고, 보통 이제 좌선이는 오른쪽을 넣고 왼쪽을 위로 하고 돼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얘가 안으로 집어넣어서 넣고 난 다음에 이 회음부가 평평하게 되게 앞으로 이제 고릅니다. 고르게 돼서 앉으시죠. 뒷자복을 맞춰서. 이 뒷자복이 있어야 돼. 외국인들은요, 이만큼 높이 해요. 앉은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돼서 앉으셨을 때, 딱 하면 일단 허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뒷자복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안 되는 분은 평자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내리는 거. 내려오는 걸 평자라 그래요. 종정 스님이 이렇게 하세요. 평자 해도 돼요. 이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반가부자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선방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50분이 할 때 이게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그럼 막 일어나, 막 또 일어나,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리가 아픈데 다리를 그렇게 바꾼 데서 안 아플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예를 들면 다리를 바꿔서 앉았다, 이쪽에 위에 있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프면 보통 이걸 앞으로 이렇게 뺍니다. 맞죠? 네. 위에 걸 앞으로 빼죠. 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다리가 밑에가 있고 위에가 이렇게 해서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골반이 더 자극이 돼서 아픈 거 아니겠어요? 네. 위에 있는데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골반이 아픈 겁니다. 밑에는 안 아픈데 위에 있는 다리가 아플 겁니다. 근데 얘를 앞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더 벌어졌잖아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래서 위에 올린 다리를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다리가 더 오므려지면서 안으로 내려갔잖아요. 맞죠? 네. 자,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도저히 다리를 바꿔야 되겠다. 그럼 앞으로 내지 말고 얘를 안으로 딱 밀으면서 평자로 가버려요. 그럼 얘가 앉아있는 순간 이 다리가 풀려요. 그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나는 반가부자 하는 게 편하더라. 그럼 그 다음 이거 살짝 올리면 되죠. 그럼 막 옆에서 뭡니까, 저기 삼배 옷 입고 꼬시락꼬시락 안 해도 된다. 다리는 풀어지고. 그러면 계속해서 올렸다가 안으로 넣고, 있다가 또 올리고, 안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앉아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거 다 아실 테니까, 왼다리가 위에 있으면 손은 오른손이 하고 또 왼손이 위에 오고, 그래서 음향이 맞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하는 거 반대로 하는 거 다 아실 테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 이제 몸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골반이 여기가 이제 벌어져 있지, 팽창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죽비 딱 치면 다 뭐 합니까? 다 이거 하죠. 네. 사람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골반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얘가 팽창돼 있잖아요. 팽창돼 있는 다리를 아픈데 죽비를 딱 치면 누구나 앞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골반 벌어진 걸 쪼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참선하기 전에 뭐 하셔야 될까요? 스트레칭을, 앉는 반대의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죠? 앉는 반대의 스트레칭. 앉는 반대의 스트레칭. 그 다음에 얘를
그 모아놓은 상태로 있는 스트레칭을 반대로 하는 건 뭡니까? 다리를 벌리고 있어요. 그치? 벌려서 이걸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풀거나, 그다음 앞으로 수그리거나. 그렇죠? 네. 이런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앉아주시면 얘가 좀 더 견딘다. 이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꼬아져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걸어주는 게 최고죠. 얘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주면 다 풀려요. 이게 이렇게 그 쪼아져 있다가 풀어져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얘가 골반이 있는데 저절로 풀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비 치면 다리 쫙 펴고 있다가 또 죽비 딱 치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원에 들어와서 처음에 정진하시기 직전에 가보자 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되겠어요? 아니죠. 몸을 막 푸시다 오셔야 됩니다. 몸을 막 푸시다가.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말이죠. 이걸 자선을 이렇게 할 때 앉아서 계셨잖아요. 그럼 어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쪽으로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걸으러 나가 보니까 이거 돌리는 거 있던데, 돌리는 거? 뒤로 돌리는 거. 아, 이게 좋습니다. 이거는 참선에 하는데 앉아서 선정인 하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팔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처럼 하늘로 해서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이 앉아 있으면 항시 허리가 아무래도 굽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쪽 펴고 굽은 상태에서 밖으로 이렇게 펴주는 운동이죠. 그죠?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치고 딱 죽비 치면 전부 이거 하는데 귀신들이나 선방에 한 20년, 30년 계신 분들은 몸 푸는데 귀재들이에요. 내가 어디 결린다 그러면 골프공부터 농구공까지 딱 보고 골라가지고 허리를 풀어야 될까, 목을 풀어야 될까, 어디를 풀까. 본인이 다 풉니다.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잘하신다고, 그들. 그래서 걸어주고, 항시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 이 장단지가 심장이에요. 그래서, 보이시나요? 이거 운동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아침마다. 이걸 하면, 여기 근육이 다 뭉쳐 있잖아요. 얘를 풀어줘야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네. 이걸 풀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무로 된 그 목침 있어요. 목침을 가지고 앞을 이렇게 밟아서 뒤를 당기게 하는 거. 계단 같은 데서 한 스트레칭을. 얘를 계속 풀어줘야 여러분 다리부터 허리까지가 굳지 않아요. 그래서 참선을 하실 때 무작정 용맹정진이라 그래서 막 그런 건 없이 몸 안 풀고 막 하시면 얼마 못하고 못 하시게 된다. 그래서 항시 몸을 그렇게 풀어주셔야 되고, 제가 예전에 저기 박물관에서 통기칠법이라 그래가지고 막 7개 막 해줬는데 원백치기부터 한 거 있어요. 그걸 좀 매일 하셨으면 좋겠어. 오늘은 다 못하지만 그거 옛날에 동영상 있거든요. 동영상에서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찾아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선하시는 분들 10가지 해서 얼굴까지 다 푸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풀고 여기도 풀고 여기 민중도 풀고 여기도 풀고 이렇게 이게 다 푸는 게 있어요. 얼굴에도 기운을 다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몸을 완전히 몰랑몰랑하게 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하고 마음도 말랑말랑하게 해가지고 앉을 때는 일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참선만 딱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참선이 아무리 좋아도 먹고 나서 바로 앉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참선하시는 분은 뭘 드시고 나면 반드시 움직이셔야 돼요. 바로 앉거나 바로 눕거나 바로 자거나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이 살은 좀 빼고, 저도 논문 쓰느라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방학 때 뭐 걷고 난리 했어요. 그래서 한 8, 9kg 뺐는데 아주 7, 8kg 빼야 옛날에 참선하는 몸으로 갑니다. 중이 뚱뚱하게 살이 쪄가지고 이게 중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빼고 있어요. 근데 논문 쓰고 하니까 뭐 밤에 먹고 막 그냥 뭐 또 생각나면 쓰고 막 이러니까 많이 했는데, 몸을 만들어야 돼요. 참선하려면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생각을 바르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건 제일 좋은 건 경전이죠. 경전을 읽으면서 늘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몸을 항상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이나 목이나 허리나 이런 거 늘 풀어주시고, 늘 맨손 체조 스트레칭은 늘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1시간 앉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풀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참선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인시. 3시에서 5시 사이. 하루 한 번만 한다? 그러면 인시가 제일 좋다.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서 하셔야 된다. 아니면,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내가 태어난 시간. 태어난 시간이 세상에 처음 빛을 볼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나에게 천지의 기운을 받는 그 임팩트가 가장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시간이 안 나신다, 새벽에 시간이 안 나신다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시간에 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참선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더라도 열심히 매일 하셔야 된다. 연공하셔야 된다. 매일 하셔야 된다. 제가요 연공시켜가지고 화계사부터 10년 전에부터 시켜가지고 지금 전국에 연공하는 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요. 한 4, 5명 돼요. 그래서 10년 되신 분부터 지금 제가 공국사 강의하거든요. 그 이제 108일 한 분 나왔어요. 100번을 한 분. 어딜 가도 제가 연공하시라 그래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처음에 할 때 108일부터 합니다. 100일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수능 100일. 100일이 지나면 만수가 돼가지고 101일을 못해요. 난 100일 기도 한다 하는 사람. 그래서 108일을 합니다. 처음에. 그러고 나면 연주 돌아가듯이 109일, 111일 쭉 갑니다. 그래서 1년 되는 날, 2년 되는 날 그걸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진 수행 일지를 좀 쓰시면 좋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나중에 지나가면 그 보면 다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또 알아집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써놓으면 됩니다. 정진하시다 보면 언젠가 그게 내한테서 해답이 나와요. 그렇게 하셔서 일지를 쓰시면서 매일 정진하셔라. 그래서 부처님이요 전생에 수행을 다 하시고 이 수기를 받고 서가모니라고 하는 호도 받으셨지요? 그러시고 나서 6년 고행하셨어요. 맞죠?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하셨어요. 고행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성불 하셨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은 다른 일 안 하시고 오직 정진만 하셔서 6년 하셔가지고 그 전생에 다 공부되신 분이 6년 하셨잖아요. 여러분 매일 1시간씩 6년도 안 해보고 스님 화두가 안 들려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보다 낫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보다 나았으면 벌써 끝났지.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말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참선을 하시고 참선을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가고 음식을 조절하시고 생활을 정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은 오직 한 번이라도 화두가 안 끊어지도록 하도록 발언하시고 부처님께 오시면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좀 편안해야 내가 참선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복도 좀 짓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나 사건 사고가 없어야 내가 매일 정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늘 기도를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참선 딱 하실 때는 모든 전기를 내 주변에 있는 핸드폰 이름을 딱 단절하십시오. 가만히 단절하고 해도 화두가 들릴까 말까인데 너저분하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참선을 딱 시작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공표를 하십시오. 나는 이제 공부한다. 내 공부 1시간 하거나 뭐 몇 시간 하는 동안은 나는 그 시간 동안은 시간을 달라. 공표를 하십시오. 딱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은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죠. 우리 아메아식에 전생에 이 참선하고 수행하는 게 최고의 공부라는 걸 새겨져 있나 봐요. 6살짜리 애도 엄마가 참선을 하면 마루에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요. 그런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와가지고 엄마 오늘 공부 안 해? 이런데요. 이게 제일 좋은 공부라서 그런지 왠지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몸을 잘 하여튼 하시면 최소한 건강해지시고 참선을 하시면서 행복해지실 수 있다.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이 규모가 있어지고 무리를 하지 않고 항상 내가 오늘 참선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이나 과음이나 어떤 생활의 밸런스가 깨지는 그런 일을 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아주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하루에 1시간만 하신다 하시더라도 나머지 23시간 동안 그 하루 1시간 정진할 시간을 찾기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수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납니다.
하도 참선하시는 거하고 뭐 여러 가지 중에 혹시나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한두 가지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대충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다 못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몸을 만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온을 얻기 위한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늘 많이 걸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참선을 하신다는 것은 몸이 굳어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움직이고 걷고 하는 걸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좋은 도량에 한 번씩 꼭 다녀오셔야 된다. 참선 3요 가운데 도사, 도량, 도반이거든요. 선지식을 따라서 수행을 하더라도 좋은 도량에 가서 하면 여러분 천기가 하림하고 지기가 상승한다 그래요. 좋은 땅에 가면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고 땅 기운이 올라온다. 그래서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의 어떤 인물은 좋은 땅에서 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늘 매일 하시다 보면 절에 가서 하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걸 느끼신다고. 그래서 절에 더 오게 돼요. 그래서 좋은 터, 좋은 명당이라고 하는 그런 절들, 천년고찰 같은 곳에 항상 가셔가지고 가시게 되면 건물만 보시고 성지순례할 때 건물만 보고 이렇게 눈으로 하시지 말고 어느 절을 가시더라도 우리 참선 공부하셨던 분은 어딜 가더라도 10분이라도 앉으셨다 오셔야 됩니다. 그 좋은 터에 가서 눈으로 육안으로만 보고 오는 거 하지 마시고 딱 가셔가지고 본전이라든지 그 좋은 곳이 있으면은 꼭 가셔서 참선을 하시고 오셔야 된다. 그러면 댁에 오셔가지고 정진하실 때 효과가 훨씬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절도 말이죠. 내 체질에 따라서 달라요. 육산이 있고 골산이 있고 수기가 강한 데가 있고 화기가 강한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좋다더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니시면서 많이 참선을 해보시면 내 체질에 맞고 내한테 가장 필요한 절을 찾게 돼요. 나는 거기가 제일 좋더라. 거기 가니까 왠지 잘 되더라.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거기 자주 가면 돼요. 그럼 나한테 맞는 곳입니다. 그럼 내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내 음식, 내 체질에 맞는 거 내가 찾아 먹듯이 나에게 맞는 절도 좀 찾고 나에게 맞는 수행법도 찾아서 내가 공부를 좀 해서 이제 어쨌든 나에게 맞는 걸 딱 선택해서 한 번 딱 선택해서 맞다 그러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를 하는 게 1차 목표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저 자신하고 약속한 것은 죽는 날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내 공부 하루 할 거 하고 가는 게 저 자신하고 한 약속이고 그게 원력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인연 닿는 대로 좋은 공부 하시라고 이렇게 권선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를 제일 큰 목적은 일단 스님이 됐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그 개인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공을 같이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광명의 세상입니다.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아요. 업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인간은 역연하고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고 이 말법시대라고 하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변성성불 하는 분들이 나오고 뭐 연공하다 보면 그런 생각 납니다. 이번 생에서 변성 못하면 어때요? 49세 기간에도 참선하면 되고 다음 생에 몸 받아도 참선하면 되고 한 번 해놓은 그걸 심어가지고 이 인연의 씨를 심어가지고 말이죠. 공부가 끝날 때까지 새 세상에 보살도를 한다, 수행한다. 이 마음을 가지면 급한 마음도 안 나고 이런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힘들어하고 용 쓰고 몸 굳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한다, 끝까지 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고 그다음에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어쨌든 몸을 만들어가면서 하셔야 돼요. 몸 다 만들어가지고 참선하겠다는 건 거의 힘듭니다. 이 생에 남은 인생 중에 오늘이 제일 젊어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어. 네, 질문이. 아니, 너무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되고 있는 그 화두되는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를 정말 여쭤보고 싶은 그런 게 많았었는데 막상 그런 기회를 저희가 맞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의심만 동동
떠 있게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제 법문들을 이제 선법문을 듣고 이제 자기 걸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전제 있지 않습니까? 전제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화도가 아닌 더 깊은 화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그걸 할 때 앞에 전제보다는 그 무엇인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의심. 그래서 제 딴에는 마음으로 의심을 하겠다고 이제 화두를 그렇게 시도를 이제 해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저도 모르는 마음들이 막 말하자면 그 바닷속에 이 바닷물이 그냥 스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도 굉장히 저한테 와서 마음에 닿는데 파도 치듯이 분명하게 화두를 그 생각으로 그래서 뭐 두 양미간 사이에다가 딱 붙여놓으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 것도 들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그 타성일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타성일편이 뭔지 그걸 아직 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경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알 수 없는 마음들, 그 알 수 없는 마음들이 바닷속에 그냥 빠진 상태에서 제가 그냥 그걸 가지고 의심이라고 잡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뚜렷한 생각의 망상이 들어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선풍기 돌아가는 잡소리가 들어온다든지 뭐라든지 또 막 이런 그래서 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 처음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다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그 초기 하도 지금 드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참의는 안 하려고 노력해요. 참의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참구를 생각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많이 안 했는데. 좋은 질문이시고 여러분 화두를 드실 때는 의심처가 분명해야 돼요. 의심처가. 어떤 분은 이 먹고 화두 든다는데 앞에 주제가 없어. 주제가 없고 그냥 이 먹고만 하고 있으면 내가 뭐를 의심하고 있는지가 없어요. 의심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돋보기로 태양을 모아서 하나로 집중하는 거가 의심처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하신다는 게 견문각지 하는 것이 이 먹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이 먹고만 하면 어떤 현상으로 가냐면 이 먹고 그러면 그냥 막연한 이 먹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먹고 화두가 앞에 있는 주제가 중요해요. 앞에 뭐 하는 것이 이 먹고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먹고 하는 게 앞에 이가 디스가 아니에요. 주격조사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신마 했을 때 부모 외생前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是什么 이것이 무엇인 거예요? What is예요. 이 먹고는 what is거든. 그럼 앞에 있는 주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먹고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 먹고, 그렇죠?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라는 건 분명하잖아. 딱 지정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 먹고를 그 뒤에 전제를 하지 않고 단제를 한다 그래서 이 먹고 한다 그래서 막연한 이 먹고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한 가지 딱 의심이에요.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그것에 딱 의심처를 두는 거예요. 그래놓고 끊임없이 이 먹고는 항상 개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견문각지 하는 것이 이 먹고를 해오셨다면 견문각지 하는 것이 이 먹고, 견문각지 하는 것이 이 먹고, 견문각지 하는 것이 이 먹고 한 몇 번 하시다가 의심처가 몇 번 하는 이유는 전제를 하는 이유는 의심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 의심이 뭐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견문각지 하는 것이 이 먹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거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 이 먹고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주체가 이 먹고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었죠? 그걸 분명하게 가지면서 그 다음에 견문각지 하는 것이 이 먹고 말이 길어지면 자꾸 오토매틱으로 화두 들리는 게 장애가 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제를 해서 짤막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하다가 흐리멍텅해져서 다시 주제의 의심이 확실해지지 않을 때는 다시 견문각지 하는 것이 이 먹고를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먹고가 막연한 이 먹고가 안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의심하는 그 길을 딱 전져가지고 그걸 참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단제는 계속해서 짤막해서 계속해서 갈 때 집중력이 생겨서 선정에 들어가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걸 마음으로 하는데 이목구만 하면 아무것도 없이 이목구만 흐리멍텅하게 이목구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산란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하는 앞에 있는 거를 딱 집어놓고 의심처를 분명하게 해놓고 이목구를 붙이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앞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우리 했는 거 예를 들면 조주 적양화를 든다 그래요. 어째서 적양화가 했는 거 이렇게 화를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양화 버들꽃을 딴다 앞에 거 아무 생각 없이 버들꽃을 딴다만 하면 아무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화두는 이게 이제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 화두를 들 때 뭐예요? 앞에 내용을 다 상기해야 돼요. 부처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도 급히 달아나서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릇 전하지 말라 했더니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데에 대해서 그 가지 않겠다는 말에 대해서 버들꽃을 딴다로 했잖아요. 그러면 왜 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스님이 가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왜 버들꽃을 딴다고 했는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공부가 돼가지고 화두가 들려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이 이 화두를 들으면서 그건 진짜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의심처를 딱 들이대서 하는 거니까 앞에 내용은 환하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버들꽃을 딴다고 왜 그 상황에서 버들꽃을 딴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걸 딱 집어서 화두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화두를 들기 전에 딱 앞에서 그 내용들을 다 떠올리겠죠. 떠올린다고. 근데 부처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이런 내용도 모르면 이거 들 수도 없어요. 맞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시작하는 분에게는 앞에 있는 얘기들이 많이 해놓고 화두를 드는 게 아니라 화두 자체만 의심이 다 있게 그 안에 그 말 안에 다 있게 하는 걸 참고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선을 하실 때 항시 화두 참선은 가마선은 말이죠. 의심이 생명이에요. 의심처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체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는데 없다고 했는 것이 분명히 의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렇게 가다가 이거 단제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잘 들리면 무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근데 이미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무만 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무라 했는고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해서 쭉 이어질 때 이제 무만 가도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무 그러면 이게 흐리멍텅해져가지고 화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체 중생은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다. 어째서 무라 했는고. 요 앞에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무라고 한 의심의 그 지점이 정확하게 있죠. 모르겠는 내용이. 그걸 정확하게 들어야 송곳처럼 뾰족하게 의심을 거기 딱 들이대서 계속해서 화두를 밀어주고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전제를 들어서 화두 전체를 생각하는 거는 화두의 의심처를 분명하게 잡아서 하기 위한 거고, 단제로 하는 거는 말이 길면 길수록 오토매틱으로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는 힘이 약하니까 짧게 해서 간다 이거예요. 근데 흐리멍텅해지면 다시 들고, 딴 생각이 났거나 하면 의심처가 없어졌으니까 길게 하고 전제를 하고, 졸았거나 해도 전체를 들어서 의심처를 분명히 한 다음에 조금 그게 이어지고 하면은 다시 단제로 가야 된다. 근데 졸거나 이래버리면 의심처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또 전제를 들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상단전에 둔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하단전이 열리면 나중에 상단전이 여기에 이제 찌릿한 게 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마음을 두고 있어도 하단전이 열려있기 때문에 상기가 안 돼요. 근데 처음부터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여기 열이 올라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하시든가, 안 그러면 하단전에 두고 하시든가 이래야지. 처음부터 상단전에 두고 화두를 들면 여기에 막 마음이 쏠려가지고 열이 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하단전에 놓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내가 그냥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상기가 좀 온다. 상기가 오는데 하단전에 놓고 하라 그랬는데도 상기가 온다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상기 내리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해서도 안 되면 화두를 내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가 터져 나갔듯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선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이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냉병이 있고 열병이 있어요. 열이 나는 건 상기가 나서 열이 자꾸 나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화두 내려야 돼요.
화두를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건 뭐냐면 여러분 항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셔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요즘 여름 같을 때라도 항상 무릎을 덮으셔야 돼요. 냉기를 맞아요. 새벽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문을 요즘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 옷도 제대로 입으시고 이게 무릎을 이렇게 덮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릎 덮개를 항상 하시죠. 자복의 스님들은 항상 무릎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를 덮습니다. 그럼 언제 냉을 맞느냐 하면 아침에 공기가 선선하게 들어오는데 살짝 졸아요. 졸면 몸을 놓거든요. 여러분 몸이 약간 졸리면 체온이 내려가죠. 그때 이 찬기가 말이죠. 등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쑥 들어와요. 그럼 냉균 여러분 이제 오한에 설이 오한 들듯이 그죠? 그리고 몸이 덜덜덜 떨려요. 그 참선하다가 오한이 오면 냉을 맞으면 한여름에도 담요를 덮고 있어요. 반드시 한번 스님들이 그걸 맞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새벽 정진할 때 삼배를 안 입습니다. 옷을 다 입고 아침에도 무릎을 덮어요. 그래서 체온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냉을 맞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마음을 막 급하게 하거나 욕심을 많이 부리거나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생각을 너무 화두를 머리로다가 하다 보면 열이 올라가요. 그러면 열이 올라갈 때는 반드시 뭘 하냐면 화두를 이렇게 예를 들면 위쪽 발을 왼쪽 위로 두셨으면 화두를 아래 있는 발에 엄지발가락에 화두가 있다 생각하세요. 그 바닥까지 내리는 거죠. 그죠? 아시겠어요? 밑에 발에 엄지발가락에 이까지 화두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지를 하다 보면 화두가 좀 내려갑니다. 제가 북경 만월사에 가가지고 화두 참석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틀 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가갖고 한 보살님이 너무 열심히 그냥 그날 해버렸어. 그 다음날 상기가 돼서 왔어요. 그 다음 상기가 돼서 와서 그러면 오늘은 강의하지 말고 1시간 참선하자. 그래서 여기에다 두고 화두를 두고 이게 무조건 여기만 생각하고 화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화두를 드셔야 했더니 50분 참선하고 상기가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걷기 명상 하시죠? 걷기 명상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걸을 때도 화두를 들고 계신 건데 뭘 일념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 윗바사나도 뭐든 좋아요. 근데 생각을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나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마음의 단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을 때 항상 마음은 여기다 두고 걷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자꾸 열이 많이 나걸 하는 사람들은 발바닥에 두고 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두고 걷기를 하는 겁니다. 의식을 다 밑에 두고. 그러면 생각이 있는 거, 뭐 화난 거, 스트레스 이게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좋은 거는 뭐냐면 땅에 닿는 곳에 내 모든 마음을 내려서 발바닥에다가 마음을 두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건 좌선을 할 때는 엄지발가락, 밑에 있는 엄지발가락에 두면 그와 같은 효과가 있죠. 근데 그거는 기운을 내리기 위해서 쓰는 방식이고 우리 마음이 앉았을 때 말이죠. 몸이 앉았을 때 이 몸의 중심은 하단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딱 여기 백회에 제3의 눈이 마음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눈은 항상 하단전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스님께서 앞에 앞에 보게 만들죠. 집중표. 그러니까 집중표를 보는 게 뭡니까? 마음을 집중하는 거지. 그렇죠? 눈으로 집중하는 거에서 나중에 마음이 집중되죠. 마음이 집중되면 나중에 어디를 집중하느냐? 하단전을 집중하는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음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어디든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제 하단전에 집중을 딱 하셔서 마음에 두면은 참선하실 때 두면은 그러니까 집중표 보신 다음에 나중에는 이 화두를 들게 됐을 때는 보는 것 따로 화두 드는 것 따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화두 드실 때 하단전에다가 딱 마음을 집중해서 화두가 하단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상기에 걸릴 그 우려는 별로 없다. 근데 보통 상기에 대한 어떤 그 우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 마음 어디에 두는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화두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일일이 다 체크를 다 못 해드리기 때문에 상기 되시지 말라고 하단전에 두라고 하는 거고 저도 하단전에 두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잠자고 있거나 할 때 제가 꿈을 꾸게 되면 저는 하단전으로 딱 바로 화두가 들려요. 그러면 꿈이 없어져요. 딱 하단전에 딱 마음을 딱 두는 순간 마음이 딱 두는 순간 화두가 딱 들리면서 하단전으로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화두가 딱 들리면서 꿈이 없어져요. 여러분 꿈은 망상이기 때문에
화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집중된 것보다 얕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 가위 눌리는 사람한테 백화를 참선시켰더니 무자 화두 들게 했더니 70일 만에 가위 눌리는데 화두 들었다고. 됩니다, 여러분. 이건 간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처를 분명히 하시고 화두 들 때 의심처를 분명히 하시고 이제 간절하되 몸의 힘은 다 빼셔야 된다. 여러분 올바로 살겠다는 분들이 거의 다 어깨가 뭉쳐 있습니다. 강직한 분들 있죠. 거의 다 뭉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늘 몸을 풀고 유연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뭐든지 수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혹시 하나 있으면 하나만 더 듣고 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제가 그냥 공부해 왔던, 저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도 하고 늘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늘 여러분이 참선을 하시다 보면 책에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스님, 큰 스님이나 부처님 말씀에도 없는 것들이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몰라도 꾸준하게 계속 해오시고 그 다음에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지금 궁금했던 걸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반드시 나는 정법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참선하다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환희마입니다. 환희마. 뭘 하다 보면 좋아지는 게 생겨요. 좋아지는 게 생기면 환희심이 나고, 그렇게 되면 자꾸만 그걸 취하기 싶어지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걸 느낀다. 이건 신통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헛군데 빠져요. 마장입니다. 여러분 참선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왜 생겼습니까? 마음이 무심이 됐기 때문에 하나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좋다 하고 가지는 순간 유심이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 몸에, 내 마음에 생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생기더라도 좋다, 싫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이런 건 다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할 뿐, 오직 할 뿐. 숭산 스님 말씀, just do it. 오직 할 뿐. 그 마음으로 그냥 꾸준하게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거 조금 알면 뭐 합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우리 목적지는 성불하는 서울인데, 예? 부산, 대구, 이 김천 이런 데 가서 좀 좋은 거 하나 생겼다고 좋은 거 보고 막 빠져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리고 그런 것만 자꾸 취하게 되다 보면은 도보마상이라 해서 마장이 많이 생겨서 그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알았다는 둥 해도 이상한 소리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스님 저는 아무 좋은 일도 없고 공부 되는 줄 안 되는 줄 모르겠고 그냥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면 그분이 공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거든요. 저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오직 그냥 저는 열심히 참선하고 있습니다. 그기 위해서 몸을 항상 하고 음식 조절하고 생활 건전하게 하고 때에 맞춰서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제일 잘하고 계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